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남편이랑 우리 집 텃밭 잡초도 뽑고 또 피어난 꽃들도 보고 상추도 뜯고 그랬어요. 이거 오늘 아침에 뜯은 거예요. 조금 시들었어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근데 이거 하면서 뜯으면서 오늘은 이 책을 한번 소개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책이 몇 권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권은 요 랩걸이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다음에 제가 다시 소개하기로 하고요. 오늘 꼭 소개해 드리고 싶었던 책은 바로 많이 알고 계시는 월든이라는 책이에요.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월든이라는 작품인데요. 소로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이 소로우 당시에는요 몇백 권 안 팔렸대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신 지가 10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잘 팔리는 책이에요. 그 그림에도 시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듯이 책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시대의 책이 있는데 요즘처럼 이 바쁜 그리고 너무 경쟁 사회에 시달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너무 큰 피로감을 느끼고 이제 뭔가 좀 만족된 거를 어디서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소한 것에 행복을 찾는 그런 책들이 몇 년째 우리 그 서점가를 강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은 나온 지가 오래됐지만 그런 미니멀 라이프의 원조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고백을 하자면 이 책을 그 전부터, 특히 이 책을 누가 좋아하셨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법정 스님이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무소유를 쓰신 법정 스님이 이 책을 완전 찬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법정 스님 책 읽고 이 소로우의 월든을 한번 읽어보자 몇 번 그렇게 하다가 정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읽으려고 하다가 덮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눈에 들어왔고요. 이제 나도 읽을 때가 됐나 보다. 그래서 빌려서 읽다가 샀어요. 저는 은행나무라는 출판사 버전으로 샀는데 이 책이 월든에서는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후에 새롭게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책도 있는데 그 책은 제가 보니까 그 월든 호숫가도 사진으로 나와 있고요. 또 소로우가 20대에 자기가 손수 지은 작은 집, 어떤 집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런 게 책에 다 수록이 되어 있는 새로 나온 책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책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제가 생각한 소로우는 자연과 벗삼아서 있었으니까 굉장히 유순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만만의 쿵떡이에요. 이분은 하버드대를 나오셨거든요. 하버드대 출신이고 집에서 해왔던 가업은 뭐냐 하면 연필 공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소로운의 가족이 뭐 연필 공장을 하지는 않지만 그때 당시에 소로운의 아버지가 만드는, 그리고 소로우가 같이 참여해서 만드는 연필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 연필들은 상당히 고가에 팔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필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찾아보시면 굉장히 흥미진진하실 거예요. 이 사람 이제 하버드대에 나와서 학교 교사로도 계셨었고요. 그러다가 모든 걸 다 그만두고 어느 날 불현듯 월든 호숫가에 작은 집을 지어요. 그래서 그거부터 한번 책을 볼게요. 월든 호숫가에 언제 들어가냐 하면 1845년 3월 말경 나는 도끼 한 자루를 빌려들고 월든 호숫가의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내가 집을 지을 장소로 받은 곳이었는데 나는 집터 바로 옆에 자라던 곱게 뻗은 한창대의 백송나무들을 제목감으로 베어 넘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무일푼으로 집을 짓기 시작한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요 뒤에를 보시면 그렇게 여름에 집을 짓기 시작해서요. 다 이제 어떻게 집을 지었냐 하면 집의 길이는 15피트, 폭은 10피트. 이렇게 해서 양쪽에는 커다란 유리창이 하나 있었고 뚜껑 문도 2개 있었대요. 출입문은 한쪽 끝에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벽돌로 된 벽난로까지 있었다고 해요. 지금으로 보면 뭐 4평, 5평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소로 보세요. 이 사람 내가 이거 만들 때 얼마나 돈이 들었는지를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때 돈으로요 28달러 12센트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저 집을 지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아파트 광고할 때 혹시 르꼬르 비제라는 분의 4평짜리 집 광고에서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르꼬르 비제는 요즘 이제 현대 건축가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 르꼬르 비제가 이 소로의 그 작은 오두막에 영감을 얻어서 지중해 해변가에 4평짜리 집을 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작은 오두막 집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시거든요. 그 이야기가 이 뒤에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문장들이 너무 좋고 저는 이분이 1800년대 분이시거든요. 1800년 그 남북전쟁 시절에 살고 계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 글 속에요 동양의 고전이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하면 나오고 그렇게 인용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제가 펼쳐진 장에도요. 그대 정치하는 사람들이여 형벌을 쓸 필요가 어디 있는가. 그대들이 덕을 사랑하면 백성들도 덕을 사랑할 것이다. 윗사람의 덕은 바람과 같고 평민의 덕은 풀잎과 같다. 풀잎들은 그 위에 바람이 불면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다. 논어 제12편 19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요거와 연관된 자신의 삶으로 이 논어를 몸소 실천을 하고 계신 분이 소로였어요. 불교에도 불교 철학에도 굉장히 그 조예가 깊으셨던 것 같고요. 이 책 전체에 동양 철학이, 동양 사상이 이렇게 흘러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으면서 굉장히 흥미진진했던 책이에요. 또 좀 더 볼까요? 좀 더 보면 저 막 밑줄 치면서 너무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땐 이렇게 재밌지가 않았거든요. 이 사람 정말 심심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읽었는데 제가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는 막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막 밑줄 치고 막 여백에다가 막 써놓고 빠져서 읽었던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오는 것 같아요. 책도 어느 순간. 그 연보를 좀 한번 볼게요. 이분의 소로의 연보를 보면은요 되게 흥미진진해요. 소로한테는 형님이 있었어요. 형이 있었는데 형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근데 아뿔싸 인근 마을에 사는 17살 처녀를 형도 좋아하고 소로도 좋아하게 된 거예요. 어쩌면 좋아요. 그런데 형을 너무 좋아하니까 형한테 양보를 했어요. 그런데 이 형이 몇 년 있다가 면도를 하다가 벤 상처가 덧나서 파상풍으로 사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소로가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고 연보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 소로는 독신으로 끝까지 살거든요. 그리고 28살인 1845년에 그 숲속에 들어가서 3월 말에 드디어 월든 호숫가에 통나무 집을 짓기 시작해서요 7월 4일날 완성을 해서 입주를 해요. 그리고 이 책에 보면 제가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렸던 작은 아씨들 있죠. 그 작은 아씨들을 지은
올컷의 아버지가 또 친구로 또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노예제도와 또 멕시코 전쟁에 반대해서 그 전쟁을 치르려고 인두세라는 걸 거뒀대요. 근데 그 인두세를 납부하는 걸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거부한 게 아니라 자신의 소신과 맞지 않아서 이것은 시민의 권리다. 그래서 그 인두세를 안 낸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요. 그때 나온 책이 바로 시민의 불복종이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은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감옥에 갇힌 소로우는 그래, 내가 여기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감옥을 살아주리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고모가 옆에서 보다 쟤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리냐, 그래서 고모가 돈 주고 꺼냈다고 하는 일화가 있었어요. 이렇게 실천적인 또 지식인의 면모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소로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살았던 소로우가 1860년도에 남북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고 2년 후인 책에는 44살로 나오는데 44살, 45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런 편지를 남겼대요. 살아있는 순간들을 최대한 즐기고 있으며 아무런 회한이 없다, 이렇게 썼고요. 병문안을 갔던 친구 한 사람은 그처럼 큰 기쁨과 평화로움을 가지고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862년 5월 6일 아침 9시에 조용히 삶을 거두는 소로우의 월든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계속 어떤 책을 회자가 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제가 이 책을 덮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저는 이제 맨 마지막에 이 책 다 읽은 날이 2017년 8월 21일 여순물 우리 집에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특강도 있었고 아버지도 아프셔 입원을 했고, 그리고 여름의 여유를 즐기다 보니 8월 내내 지지부진 들고 다녔다. 하지만 책을 펼칠 때마다 얼마나 재미있던지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특히 내가 이런 시골 생활을 하고 있어 더 공감하며 읽을 수 있었다. 이렇게 짧게 제가 후기를 남겨놨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는 제가 텃밭에서 가지도 따고 토마토도 따고 이러면서 생각했던 월든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 책은 뭐 전체 다 안 읽으셔도 좋아요. 그런데 기회가 되시면 한번 어디든 이렇게 떠들어서 어느 페이지든 펼쳐서 보시면 지친 내 마음을 순화도 시켜주고 순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으로 소개를 해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